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집을 오래 비우고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호야는 좀 마른 듯한데요. 모두 건강하긴 합니다. 호야는 여행을 가서 한 2, 3주 이렇게 굶겨도 죽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말라있을 경우 물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조금 간격을 두고 차츰차츰 물의 양을 늘려서 줘서 뿌리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을 흠뻑 가득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말라 있어서 물을 조금 찔끔찔끔 줬는데요. 이제는 뿌리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처음보다는 좀 지금 회복 중이에요. 회복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든 꽃잎과 그 다음에 꽃봉오리, 여기 새로운 꽃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늬호야인데요. 지금 여기 꽃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새로운 가지에서도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얏트호야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는 조금 지금 뿌리가 아마 조금씩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장마기간에도 저는 물을 흠뻑 줍니다. 다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야 돼요.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나서는. 그래서 좀 마른 잎도 있고 그렇지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꽃봉오리는 사박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군데군데 찾아보면. 저희 집은 꽃이 시드는 날이 거의 없고요. 이것은 코랄벨인데요. 많이 자랐는데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늘에 놓았더니 웃자라서 잎이 이렇게 작아졌는데 또 새로운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옥상에 온실도 만들어서 많이 나가고 나서 지금 햇살이 있는 곳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화호야도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꽃봉오리가 지금 한 2송이 정도 피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주지 못했고요. 이 리본호야는 아주 효자예요. 꽃이 지지 않고 피고 있어요. 올 봄에도 한 3, 4송이 정도 피었는데 제가 꽃을 찍어주진 않았는데 여기도 지금 꽃봉오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을까지 쉬지 않고 꽃을 피워주는 아주 이쁜 아이예요. 늘어지는 식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묶어서 이렇게 키우면 단정하고 예쁘게 자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게 꽃대인 것 같죠? 꽃대가 지금 안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틸다인데 마틸다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줄기 몇 개 안 된 거 제가 구입한 건데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볕이 좋으면 물을 많이 줘서 더 번식을 시켰을 텐데 지금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그늘에 놓아서 물을 아주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2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로툰디 플로라고요. 한 줄기인가 2줄기짜리인데 이것도 많이 컸고요. 지금 꽃봉오리가 좀 말랐어요. 물을 안 줘서. 그리고 이 아이는 슬라웃인데 좀 슬라웃이는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바로 누래져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요. 물을 다시 넉넉히 주면 다시 풍성해지거든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물을 못 줬는데 여행 다니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꽃은 계속 피우고 있어요. 이 뒤쪽에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꽃봉오리가 여기에도 있는데 이 뒤에도 이렇게 나 있죠.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아. 이것도 다 꽃봉오리인데 호야꽃은 진짜 마음껏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는 물이 풍성하게 주는 것보다 한 번씩은 살짝 마른 듯 했다가 풍성하게 주면 봄에 꽃을 많이 피워요. 물론 저처럼 일부러 이렇게 말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집에 자리를 비거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렸는데요. 그래도 꽃은 아주 풍성하게 주고요. 여름에 이 아이들은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물을 좀 넉넉하게 주지 않지만 통풍이 좀 잘 되면 호야는 물을 넉넉히 아주 흠뻑흠뻑 줍니다.
장마철에도 저는 매일매일 물을 주진 않지만 물을 줄 때는 흠뻑흠뻑 주고요. 다만 열대야 기간에만 조금 물에 주는 간격을 좀 넓혀서 주고요. 그냥 흠뻑 화분 밑까지 젖도록 물을 줍니다. 나중에 요 변한 모습 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노래 보이지만 영상에는 노랗게 보이네요. 이렇게 노랗진 않아요. 약간 연두빛입니다. 그리고 원래도 이 호야는 약간 연두빛인 그런 호야고요. 꽃이 너무 예뻐요. 노란색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호야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저는 넉넉하게 그냥 흠뻑흠뻑 물을 줍니다. 콩쿠질하기 싫으면 이렇게 페트병으로 이렇게 담아서 주기도 하고요. 주전자에 담아서 이렇게 흠뻑 주기도 하는데요. 호야는 생각보다 물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리파일에도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면 깍지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거실 같은 실내에서 재배한다면 너무 흠뻑 젓는 것보다 화분에 한 반 정도 젓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물을 주시고요. 열대야 기간에는 평소에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줬다면 열대야 기간에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물 주는 간격을 조금 줄여서 주시면 되고요. 너무 이파리가 힘이 없으면 낮은 물에 저면을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야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도 그냥 비 작년에 맞추고 그냥 재배해도 무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무름이 걱정된다면 긴 장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피해줬다가 물을 주시고요. 비를 흠뻑흠뻑 맞춰도 잘 성장을 하고요. 과습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비 맞추고 바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너무 자주 맞추는 것은 좋지 않고요. 특히 열대야 기간에는 비 맞추고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한 번씩은 흠뻑흠뻑 저면을 한다거나 샤워기로 샤워를 시켜주는 것도 깍지 예방에도 좋고요. 저는 요즘 깍지약 치지 않는데 깍지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호야는 다른 식물에 비해 재배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았다면 볕이 잘 드는 직강이 아닌 곳에 놓아두면 꽃을 잘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이 항상 풍족한 상태여도 꽃을 안 피니까 화분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흠뻑 주고 관수지기를 반복한다면 꽃을 그동안 못 보신 분들도 모두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